네, 나머지 대표값들 중앙값, 분위수, 최빈값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앙값. 중앙값 뭐냐? 자료가 있어. 1, 3, 뭐 9, 15, 27 이렇게 자료가 5개 있어. 그럼 이렇게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그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야. 그렇죠? 가운데 누가 있어 지금? 9가 있죠. 그럼 이 9를 뭐라 그래? 중앙값이라 합니다. 되시죠? 영어로는 미디안에서 MED만 따서 MED. 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시죠? 자, 근데 중앙값은 문제가 뭐야? 자료가 만약에 짝수게 있어. 1, 3, 9, 11, 15, 27 요렇게 6개가 있다 쳐봐. 그쵸? 자료가 홀수계가 있을 때는 두 개씩 내보내고 양쪽으로 가시고 나 혼자 가운데 하니까 중앙값 됐어. 그쵸? 근데 요러면은 세 개씩 나눠지고 가운데 없잖아. 그쵸? 자, 요 경우일 때는 이 가운데 바로 직전 값이랑 직후값 얘네 둘의 뭘 구해? 평균을 구해서 9 더하기 11 나누기 2를 해서 요 10이 뭐가 돼? 중앙값이 된다. 되시죠? 그래서 요거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짝수계일 때는 딱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두 수의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으로 한다. 되시죠? 중앙값 몇 번째가 중앙값이냐 구하는 법. 자료가 총 n개가 있어. 그렇죠? 그럼 n 플러스 1에서 2로 나눈 값의 번째 수가 중앙값이 된다. 되시죠? 자료가 5개야. 그럼 2분의 5 플러스 1 하니까 6이잖아. 그쵸? 6인데 2로 나누니까 세 번째 값. 그래서 자료가 세 번째 나오는 요 9가 중앙값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굳이 공식 없이도 여러분들은 홀수계일 때는 가운데 나누면 가운데가 딱 존재하니까 얘가 중앙값, 짝수계일 때는 절반 잘랐을 때 그 앞에랑 그 뒤에 값의 평균 얘가 중앙값이다. 그렇죠? 요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중앙값 문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있어. 왜 평균이라는 좋은 대표값을 놔두고 왜 중앙값을 쓰는 경우가 있냐? 그렇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평균의 문제가 뭐야? 평균의 문제. 극단적인 값에 의해서 극단적인 값이 자료에 존재하면은 뭐에 자료가 왜곡된다고 평균값이 왜곡된다고 너무 큰 값이 나와 버린다고 아니면 너무 작은 값이 있으면 너무 작은 값이 나와 버려. 되시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뭐 있어? 절사평균이라는 거 배웠죠. 그쵸? 요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중앙값으로 해결하는 거야. 중앙값은 뭐해? 자료를 나열했을 때 그냥 가운데 오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1000억이 있든 그쵸? 여기에 제일 큰 값으로 뭐 1조가 있든 상관없이 중앙값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쵸? 이런 극단적인 값이 중앙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되시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평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사용한다. 자, 요런 말이고. 그럼 또 두 번째 요런 의문이 있어. 근데 왜 이런 평균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중앙값인데 중앙값을 왜 또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냐? 중앙값을 왜 또 안 쓰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죠. 그쵸?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린 벌써 평균을 쓰잖아. 그쵸? 근데 평균에 문제가 있다며. 그쵸? 평균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쓴다며. 그럼 중앙값으로 다 쓰면 되지. 왜 중앙값은 또 왜 그만큼 안 쓰냐? 자, 문제 뭐냐? 자, 평균의 또 좋은 점은 뭐냐? 얘는 사칙 연산으로만 돼 있습니다. 평균은 뭐야? 다 더하고 그거를 총 자료 개수로 뭐해? 나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칙 연산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통계학 공식이나 뭐 정리나 그쵸. 이런 우리가 수학적인 이론들을 전개할 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근데 중앙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중앙값은 일단 뭐해? 나열한다며 일단 정렬한다며 일단 크기순으로 정렬한다며 그쵸? 이런 크기순 정렬이라는 말이 크기순 정렬이라는 거를 그쵸?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쵸? 정렬이라는 건 그냥 내가 손으로 크기순으로 적어내는 거잖아. 그쵸? 이게 어떤 뭐 수학적 사칙 연산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앙값에서 또 연이어서 다른 통계학적 공식 같은 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되시죠? 평균은 사칙 연산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통계학 공식들을 만들기가 쉬운데 중앙값은 사칙 연산으로 돼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통계학 공식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통계학 뭐 더 심도 있는 뭐 아무튼 표본을 이용한 뭐 추정 뭐 이런 걸 배울 때는 무조건 뭐만 나오는 거야? 평균만 나온다. 중앙값은 안 나온다. 지금 여기 뒤로는 이제 중앙값은 잘 안 나온다. 되시죠? 중앙값은 그냥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의 값으로 그냥 볼 때, 그럴 때나 쓸모가 있지. 다른 뭐 가설 검정이나 뭐 추정을 할 때 그럴 때 중앙값을 쓰는 경우는 없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앙값을 쓰는 이유는 평균은 극단적인 값, 극단적인 값을 뭐라 그래? 통계학에서 이상치라고 한다고. 그렇죠? 이상치에 의해서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치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중앙값도 사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자료를 통계 자료를 뭐 볼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통계 자료에는 평균이 몇인지도 적혀 있는데 거기에 중앙값, 중위수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이 중위수가 몇인지도 적혀 있다.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분위수입니다. 그렇죠? 분위수, 영어로 퀀타일이라 하는데 자, 분위수 뭐냐? 중앙값이 뭐였어?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이 자료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오는 값. 얘가 뭐였어? 얘가 중앙값이었죠. 그쵸? 근데 왜 자료를 둘로만 쪼개? 더 쪼개면 안 돼? 네 개로 쪼개는 거야, 자료를. 그쵸? 쪼갠 놈을 또 반으로 또 쪼개. 되시죠? 그럼 자료가 총 몇 등분돼? 4등분이 되죠. 그쵸? 4개로 등분했다고. 그쵸? 그래서 4등분해서 4분만 따서 우리가 4분위수라는 걸 만드는 거야. 그쵸? 4분위수 뭐야? 4개로 쪼갰을 때의 각각의 그 경계에 오는 값들. 얘를 그래서 뭐라 그래? 제1 4분위수. 자, 4분위수는 영어로 쿼타일입니다. 쿼타일. 되시죠? 그래서 그 앞 글자 Q를 따서 제1 4분위수는 Q1. 되시죠? 그럼 얘는 뭐야? 요 중앙값. 얘가 바로 뭐야? 제2 4분위수죠. 그쵸? 그래서 얘는 Q2. 근데 얘가 바로 뭐라고? 얘가 바로 중앙값이라고. 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부분은 제3, 4분위수 해갖고 Q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위수는 Q1, Q2, Q3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 되시죠? 자, 그럼 자료를 왜 4개로만 쪼개? 그냥 100개로 쪼개면 안 돼, 자료를? 그쵸? 이렇게 쪼개는 거 맘이잖아. 그쵸? 이렇게 자료를 100등분했어. 그쵸? 그럼 이 작은 값부터 맨 앞에부터 제1 100분위수. 그쵸? 이런 식으로 쭈주죽 쓸 수가 있죠. 제99 100분위수까지. 되시죠? 이렇게 분위수는 뭐야? 내가 몇 개로 쪼갰는지에 따라서 뭐 20등분했어. 그럼 제1 20 100분위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되시죠? 근데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4분위수랑 그쵸? 100분위수를 많이 쓴다. 그쵸? 그래서 100분위수에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 작은 데부터 100분위수가 시작되는 거야. 되시죠? 그렇게 갖고 제95 100분위수는 95 100분위수는 얘네들을 100등으로 쪼갰어. 100개로. 되시죠? 거기서부터 작은 놈부터 1번씩 부여해 갖고 95번째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요 제95 100분위수가 상위 5%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95 100분위수는 작은 데부터 출발해서 95번째로 온 놈이기 때문에 요 큰 값 입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가면 뭐야? 5등이죠. 그쵸? 여기 제일 큰 놈이 1등이라고 치면은 95 100분위수는 요 거꾸로 가면은 1등, 2등, 3등, 4등 해 갖고 몇 등? 내가 5등이 되는 값이 제95 100분위수다. 되시죠? 요 제95 100분위수는 어디서 많이 써? 뒤에 가면 추정과 검정할 때 정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백분위수 자료를 100개로 등분했을 때의 그때 각 등분에 해당되는 수가 바로 백분위수다. 그쵸. 그 제1 백분위수, 제2 백분위수 요런 식으로 해서 제95 백분위수, 제96 백분위수 뭐 요런 식으로 값이 커진다. 그쵸. 요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분위수 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좀 뒤에서 사분위수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때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에. 그쵸. 그 논란과 함께 그때 사분위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값의 마지막 최빈값이야. 그쵸. 최빈값은 영어로 모드라고 하는데 되시죠? 최빈값은 너무 쉬워.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이야. 1, 1, 2, 3, 4, 5 요런 자료가 있어. 되시죠?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 1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 그쵸? 1을 그래서 뭐라 그래? 최빈값이라 한다. 되시죠? 근데 또 요런 문제가 있어. 1, 1, 2, 2, 3, 4, 5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도 2번 나왔고 2도 2번 나왔어. 그쵸? 그럼 얘네 둘 다 뭐야? 둘 다 최빈값이다. 되시죠? 그래서 최빈값은
다른 중앙값이나 뭐 평균, 분위수 얘네들은 값이 하나인데 그쵸? 최빈값은 뭐일 수 있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쵸? 자료가 똑같이 번수, 총 많이 나온 횟수가 똑같으면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쵸? 다들 한 번씩 나왔으면은 최빈값이 모든 자료가 다 최빈값일 수도 있죠. 그쵸?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최빈값 구하라는 문제 나올 건데 그럴 때는 뭐 당연히 뭐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쵸. 딱 하나만 유독 많이 나와서 걔가 최빈값인 거를 알아보게 문제가 나오겠죠. 최빈값은 하고 보기가 한 개만 있을 거니까. 되시죠?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라는 성질이 또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근데 뭐 당연히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최빈값은 그냥 자료를 다 써보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값을 찾아주면은 걔가 최빈값이다. 그쵸? 요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자, 중앙값, 분위수, 최빈값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얘네들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앞에서 평균할 때 우리가 1, 4번 풀고 2, 3번 없었잖아. 그쵸? 걔네가 여기 있죠. 되시죠? 자, 첫 번째 중앙값은 0이니. 자, 중앙값은 뭐야? 가운데 값이라고. 지금 자료가 총 몇 개야? 자료가 10개라고. 자료가 몇 개? 지금 짝수개라고. 그쵸? 그럼 짝수기일 때 중앙값 어떻게 구해?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앞에 값, 그 뒤에 값의 둘의 뭐라고? 평균으로 구한다고. 되시죠? 자료가 10개잖아. 그럼 반 나눠, 반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씩 나눴어. 그쵸? 그럼 이 5개씩 나눈 경계의 앞에랑 뒤에 값이 둘 다 0이네. 0이네. 0이잖아. 그쵸? 그럼 두 0 갖고 평균 구하면 몇이야? 0이니까. 아, 이 0을 뭐라 그래? 중앙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되시죠? 그래서 중앙값은 0이다. 2번 맞는 문장이죠. 되시죠? 다시 중앙값. 짝수개일 때는, 홀수개일 때는 좋아. 홀수개일 때는 바로 딱 그 값이 자료에 존재하는데. 그쵸? 짝수개일 때는 반절로 나누게 되면은 그 값이 딱 정확히 딱 그거에 맞는 개수가 없으니까 그 반절 나눴을 때의 앞에 값과 뒤에 값을 뭘로 구해? 평균으로 구한다. 되시죠?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에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평균을 구하다 보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되시죠? 그래서 요런 성질도 하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3번 쉽죠? 최빈값은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은 값 누가 봐도 누구야? 0이죠. 그렇죠? 최빈값은 0이다. 맞죠? 0이 무려 6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다. 2번, 3번 맞으니까 옳지 않은 것 없죠. 그렇죠. 아까 앞에서 평균 풀 때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었어? 4번이었잖아. 그렇죠. 절사 평균은 1이다. 이게 정답이었죠. 그렇죠. 절사 평균 실제로 구해봤더니 8분의 9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2번, 4번, 3번은 다 맞는 문장이고 맞는 설명이고 2번, 3번 푸는 거 우리가 중앙값과 최빈값의 정의 알고 있으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중앙값과 산술 평균이 누가 크냐, 작냐, 같냐. 그렇죠. 또는 알 수 없냐. 자, 요런 문제죠. 그럼 뭐 해야 돼? 중앙값과 산술 평균을 둘 다 뭐 해봐야 돼? 구해봐야죠. 그렇죠. 자료가 일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오케이, 일단 자료가 7개야. 홀수개죠. 그럼 바로 중앙값 반절 반절 쪼개서 구할 수가 있다고. 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크기 순으로 안 돼 있어. 그쵸? 중앙값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자료가 크기 순으로 나열돼 있을 때 그때의 가운데 오는 값이 중앙값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뭘로 써야 돼? 얘를 크기 순으로 적어줘야죠. 11, 13, 14, 15, 16, 17, 19. 자, 요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럼 중앙값 누구야? 요 15죠. 3개, 3개 쪼개고 남은 하나, 가운데니까. 그쵸? 그래서 중앙값은 15다. 일단 구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해야 돼? 산술 평균 구해야죠. 그쵸? 산술 평균은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자료가 총 몇 개니까 7개니까 7로 나눠서 구하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그쵸? 저는 만약에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쵸? 근데 평균 구해봐라. 그러면 요렇게 구하면은 조금 더 쉽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 이 자료들에다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해. 자, 다 똑같은 연산을 해. 되시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한 평균에다가 그거에 대한 역연산을 해주면은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요런 말이야. 이 자료들을 다 15를 빼. 예를 들어 15를 뺍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4가 되죠. 그쵸? 그럼 얘네 갖고 일단 평균을 구해. 그건 쉽잖아. 마4 4니까 지워지고 마이2 지워지고 마이1 1 지워지니까 이렇게 7개의 값을 다 더한 값은 몇이야? 0이고 그걸 7로 나눠도 몇이야? 0이죠. 그쵸? 다 15씩 마이너스 한 값의 평균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잖아. 그쵸? 0이 나왔다고. 되시죠? 그럼 다시 마지막에 뭐 하라고? 0 연산 마이너스 15를 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뭐해? 플러스 15를 해주면은 다시 원래 자료에 원자료에 뭐가 나와? 평균이 나온다. 되시죠? 자, 이거는 뒤에 물론 평균의 성질을 배우면은 당연히 뭐 수학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냥 한번 먼저 팁을 드리자면은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고 평균 구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그냥 다 더하면은 11 더하기 13, 24 더하기 14, 38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려울 수가 있다고. 되시죠? 그럴 경우에는 대략 적당한 숫자 아무거나 지금 15가 가운데니까 적당한 숫자 아무거나를 그냥 빼버려. 또는 어떤 숫자를 더해버려. 또는 어떤 숫자를 곱해버려. 또는 어떤 숫자를 나눠버려. 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뭘 구해? 평균을 구한 다음에 빼기 15를 했으면 다시 더하기 15, 곱하기 2를 했으면 다시 나누기 2. 그쵸? 그 구한 평균에 다시 그거에 대한 0 연산을 해주면은 다시 뭐가 나와? 원자료에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평균이 나온다고. 되시죠? 그래서 지금 평균 구했더니 15다. 중앙값도 15, 평균도 15. 둘이 뭐에? 같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죠.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평균 구하는 거 뭐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그렇죠? 해보신 분들은 아 당연하구나 이해가 되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요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번 기회에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아 너무 잘 숫자가 너무 크고 계산하기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그럼 적당한 숫자 빼버려서 구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9년 7급에 나오는 3번 문제. 자, 요런 자료가 있을 때 평균, 중앙값, 빈, 최빈값, 평균, 빈을 모두 더하면 몇이냐?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씩 다 뭐 해야 돼? 구해야죠. 자, 평균부터 가겠습니다. 산술 평균부터. 자, 다 더하면 몇이냐? 일단 자료가 몇 개야? 일단 그거부터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료는 일단 8개야. 오케이, 이런 데고 세놓은 상태에서 자, 평균 다 더해. 1 더하기 더하기 3, 6, 3, 9 더하기 2, 11 더하기 3, 14 더하기 4, 18 더하기 6 하면 몇이야? 23가? 다시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오케이, 다 더해. 1 더하기 더하기 3. 요거 더하면 6이야. 요만큼. 또 더해. 9, 2 더해 11, 3 더해 14, 4 더해 18, 6 더해 24네. 그쵸? 그럼 요 24를 총합 24를 뭘로 나눠? 자료 개수 8개로 나눠. 그럼 몇이야? 3이죠. 그래서 평균 3. 오케이, 좋아. 다음 중앙값. 이 자료를 뭐해? 크기 순으로 쓰면은 1, 2, 2, 3이 지금 3개, 그다음에 4, 6 요렇게 돼 있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중앙값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몇 개야? 8개로 무슨 개? 짝수개죠. 그쵸? 짝수개일 때는 절반 찍 나누고 4개, 4개씩 절반 나눠 주시고 그거의 앞에 값, 그거의 뒤에 값 둘 다 3이네요. 요거의 평균 구해서 3. 얘가 뭐가 된다고? 중앙값이 된다고. 되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최빈값. 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값. 그렇죠. 눈으로만 봐도 누가 최빈값이야? 3이죠. 3이 3번 나왔잖아. 2는 2번밖에 안 나왔고 3이 3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최빈값 몇이야? 3. 오케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뭐야? 다 싹 다 3이네. 그렇죠? 얘네 셋이 더하면 몇이야? 9. 정답 3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그래서 평균의 정의에 맞게 짝수개일 때 중앙값 구하는 방법. 최빈값 그냥 눈으로 보고 되시죠? 이렇게 해서 찾아서 풀면 되는 쉬운 문제였다. 네, 4번. 자, 4번 문제는 조금 상황이 업그레이드 됐죠. 35명이 원래 있었어요, 애들이.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70, 중앙값을 구해봤더니 76점이 나왔어. 되시죠? 자, 이런데 5명의 학생이 더 들어왔어. 그럼 총 사람이 몇 명 된 거야? 40명이 됐어. 그렇죠?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그 5명의 점수는 이렇게 알려줬대. 되시죠? 자, 그때 평균과 중앙값을 맞게 구하면 몇이냐? 자, 요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되죠? 자, 뭐 구하는 게 쉽냐? 일단 중앙값 구하는 게 쉬우니까 중앙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35명이면 뭐야? 개수가 홀수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쭉 35개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오는 값이 몇이었다는 소리야? 76이었다는 소리죠.
그쵸. 35명이니까 홀수계니까 딱딱 요렇게 짝수계로 나눠지고 여기 몇 명? 17명. 여기 17명. 76보다 큰 애 17명, 작은 애 17명 있고 딱 가운데 오는 값이 지금 몇이었어? 76이었으니까 76이 중앙값이 된 거겠죠. 되시죠? 자, 근데 애들이 이제 늘어났어. 요렇게 애들이 늘어났어. 자, 75 일단 작은 데 하나 추가됐어. 아니 큰 데부터 합시다. 자, 77점. 76보다 큰 애 한 명 추가됐어. 그다음에 76점. 나 동점이네 하나 추가됐어. 중앙값이랑. 그다음에 61점 아주 작은 애 하나 추가했어. 81점 아주 큰 애 한 명 추가됐어. 되시죠? 그럼 75점 요 작은 애 한 명 추가됐어. 자, 요렇게 된 경우에서 뭐에 중앙값을 구하는 거죠. 되시죠? 자, 이제는 개수가 몇 개가 됐어? 짝수개가 됐죠. 그쵸? 짝수개가 되면 어떻게 구해? 딱 절반으로 쪼갰을 때 가운데 오는 값들 두 놈의 뭐야? 평균으로 구하는 거잖아. 되시죠? 자, 원래 76보다 작은 애 17명 있었는데 2명 더 추가돼서 76보다 작은 애 19명. 되죠? 그럼 76보다 큰 애도 원래 17명이었는데 76보다 큰 애도 딱 정확하게 2명 추가돼서 여기도 19명. 되시죠? 그럼 가운데 두 값이 뭐야? 요 76이란 소리죠. 그쵸? 76보다 작은 부분 19명이 더 있고 76보다 큰 애들이 19명 쫙 있고 그쵸? 양쪽에 사람 수는 똑같잖아. 그쵸? 그리고 가운데 76이 두 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76, 76 얘네 둘이 뭐야? 얘네 둘이 중간에 있는 값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76과 76의 평균 구하니까 요 76이 원래 그대로 다시 76이 뭐가 돼? 중앙값이 된다. 되시죠? 요 그림이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 중앙값 76이니까 1번과 3번은 정답이 아니고 2번과 4번만 정답인 상황에서 이제 뭘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줘야죠. 네, 이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중앙값은 구했으니까. 자, 평균. 평균은 뭐야? 총 점수 합. 우리 반 애들의 총 점수 합을 지금 몇 명 됐어? 40명 됐잖아. 그럼 40으로 뭐 하면 돼? 나눠서 구하면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뭘 구하냐면은 원래 점수 합을 구하는 거야. 원래 우리 반의 점수 총합이 몇이었냐를 구하는 거야. 되시죠? 그럼 원래 점수 총합은 뭐야? 35 곱하기 70 요렇게 구할 수 있죠. 그쵸? 35명의 평균이 70점이라며. 그쵸? 그럼 35 곱하기 70점만큼의 총합을 받았으니까 이걸 35로 나누니까 평균이 뭐야? 70 나오는 거 아니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의 원래 점수 총합은 35 곱하기 70이었다. 되시죠? 35 곱하기 70을 계산해 볼게. 그럼 35랑 7이랑 곱해. 5, 7에 35, 3, 7에 21, 24. 오케이. 2450점. 우리 반의 원래 점수 총합이 2450점이었다고. 되시죠? 자, 그 상황에서 요 다섯 명들이 이렇게 2450점에 플러스 해주는 거 아니야. 점수 합들을. 되시죠?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해서 2450에다가 더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77 더하기 76을 해. 7 더하기 6, 3. 8 더하기 7, 153. 오케이. 거기다 61 더해. 214. 거기다 또 81을 더해. 295. 거기다 또 75를 더해. 5 더하기 5, 0. 7, 370이네. 오케이. 새로운 애들 전학생 5명이 370점을 우리 원래 점수 2450점에 더해줬다고.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점수 총합은 몇이야? 2450이랑 370 더하니까 몇이야? 0, 5 더하기 7, 2, 5 더하기 3, 8, 2820점이죠. 그쵸? 요렇게 해서 40명의 점수 총합이 2820점. 그럼 이제 이거를 뭘 하면 돼? 4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그럼 0, 0 쪼개고 2로 나누면 141, 2가 되고 141을 2로 나누면은 27에 14, 0.5 하니까 70.5점. 오케이. 평균이 70.5점이 되는구나. 되시죠? 그래서 2번이구나 하고 구할 수가 있죠. 되시죠? 자, 다시 중앙값은 중앙에 오는 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들 추가된 만큼을 한번 그림을 그려서 더해 주시면 된다. 어디에 위치하는지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된다. 되죠? 자, 다음에 평균은 뭐야? 총합 나누기 사람수라고. 그럼 원래 총합 구하시고 새로운 애들 추가돼서 발생하는 총합 구하시고 되시죠? 그래서 총 사람수 40명으로 나눠 주시면은 정답 구할 수 있다. 되죠? 물론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어디서 연도별 풀이에서 확인하시고 지금은 뭐야? 정석적으로 푸는 걸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는 평균은 총합 나누기 사람수 아니야. 그렇죠? 그럼 40명의 총합 구하시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평균과 사람 수만 알면은 각자 한 명 한 명 한 명이 무슨 점수 몇 점인지는 몰라. 그렇죠? 근데 대신에 뭘 구할 수 있어? 총합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둘이 곱하면 되니까. 되시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5번. 자, 5번은 자료가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3, 4분위수를 구해보라. 자, 요런 문제죠. 되시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0은 총 90개, 1은 50개, 2는 30개, 3은 20개, 4는 10개가 있어. 되시죠? 그럼 평균 구하려면 우리가 뭐 알아야 돼? 총합부터 일단 먼저 알아야죠. 총합을 뭘로 나누면 돼? 자료 총 200개라며 20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되죠? 자, 그럼 총합 구하겠습니다. 자, 0은 총 90개 있어. 더하기 1은 총 50개 있고 2는 총 30개, 3은 총 20개, 더하기 4는 총 10개 있는 경우죠. 되죠? 이걸 계산하면 어차피 0은 곱해봤자 0이니까 필요 없고 50 더하기 60 더하기 60 더하기 4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게 100, 요게 110이니까 총 210이 되는 거네. 그렇죠? 총합이 210이라고. 자, 210을 이제 뭘로 나눠? 20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눠 주시고 20분의 21이니까 그렇죠? 20분의 21 계산하면 몇이 나와? 0 빼고 하면 2분의 10이니까 10.5가 나오겠죠. 1.05구나. 10.5가 아니죠. 그렇죠. 1.05가 나오겠죠. 그렇죠. 21을 이렇게 20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하나 들어가고 20 되고 이렇게 10 돼서 점 하니까 0, 그다음에 100 되면은 5 이렇게 하니까 1.05가 되죠. 되시죠? 그래서 평균은 1.05이다. 맞죠? 1번. 그렇죠. 총합 구하고 진짜로 나누면 된다고. 그렇죠. 총합은 어떻게 구해? 자료가 1이 50개 있기 때문에 그럼 1 곱하기 50 해갖고 총합에 더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자, 다음 2번 중앙값 구해 보겠습니다. 중앙값. 자료가 지금 총 몇 개야? 200개잖아. 그렇죠? 200개니까 자료가 무슨 개? 짝수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값은 100번째랑 101번째. 얘네들이 중앙이잖아. 그렇죠? 얘네들의 평균이겠죠. 되시죠? 자료를 보니까 0이 벌써 앞에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00번째, 101번째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0부터 쭉 나열했더니 0이 벌써 이미 90개 나왔어. 그쵸. 그럼 90번째까지 끝났어. 그다음 1이 이제 이어서 쭉 나올 거야. 그쵸. 1부터 91번째부터 시작해 갖고 1이 50개니까 140번째까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앙값 구하려면은 100번째, 101번째 알아야 되는데 100번째랑 101번째는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91번째랑 140번째 사이에 100번째랑 101번째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0번째 수도 1, 101번째 수도 1이니까 둘의 평균 1이 뭐야? 중앙값이죠. 그래서 중앙값은 1이다. 맞죠? 되죠? 다음 이어서 3번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나온 값. 이 자료에 가장 많은 값이잖아. 그쵸? 0은 90개 있고 1이 50개, 2가 30개, 3이 20개, 4가 10개 있대. 그쵸? 그럼 누가 제일 많어? 0이 제일 많죠. 0은 90개나 존재하니까. 그렇죠. 0이 90개로 제일 많기 때문에 최빈값은 0이다. 맞죠. 그렇죠. 1, 2, 3번 다 맞아.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제 3, 4분위수를 구하래. 4번. 제 3, 4분위수는 누구야? 자료를 4등분 했을 때. 그렇죠.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4등분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요 세 번째 오는 값. 이 값이 뭐야? 제 3, 4분위수라고. 그쵸? 그래서 사분위수를 저는 어떻게 구하냐? 사분위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분위수를 그래도 쉽게 구하려는 방법은 자료를 쪼개고 쪼개. 뭐라고? 사분위수 어떻게 구하라고? 자료를 쪼개고 쪼개라고. 지금 자료가 200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중앙값 구하려면 어떻게 돼? 자료를 100개, 100개씩 쪼개야죠. 그쵸? 이렇게. 되죠? 이거를 또 쪼개. 요 100개 부분에서 요걸 반으로 또 나눴을 때 여기가 3, 4분위수잖아. 그렇죠? 여기가 Q3 3, 4분위수라고. 되죠? 이거를 또 뭐해? 50개, 50개로 쪼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요 3, 4분위수는 어떻게 돼? 150번째랑 151번째의 뭐에?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되시죠? 4분위수는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중앙값의 중앙값이야. 자, 중앙값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 남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자료들 갖고 또 중앙값을 구해. 그렇죠? 그럼 작은 데서 구하면 그게 1, 4분위수, 큰 데에서 구하면 그게 3, 4분위수가 됩니다. 어쨌든 150번째랑 151번째의 평균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까지 벌써 몇 개 나와? 140개가 나오고 자료가. 되시죠? 자, 이어서 2까지 170번째까지 자료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150번째랑 151번째의 값은 몇이겠어? 2겠죠. 1까지가 140번째, 2까지 2들을 쭈르륵 다 세면은 170번째까지 나오니까 150번째, 151번째가 둘 다 2일 겁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3, 4분위수를 구하면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뭐야? 2가 3, 4분위수죠. 근데 지 3, 4분위수는 3이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거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표로 나와 있으면은 이거를 쭉 이렇게 200개 나열해서 일렬로 쓰면 0만 쫙 90개 쓰고, 그렇죠. 이어서 1만 쫙 50개 쓰고, 그렇죠. 요렇게 돼 있는 자료다라는 게 상상이 되셔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중앙값 또 뭐 분위수 요런 거 구할 때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상상이 되셔라. 그렇죠.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값, 분위수, 최빈값 마지막 문제 6번 풀겠습니다. 자, 6번은 좀 논란이 있어. 지금 답에다 뭐라 적어놨어? 물음표 적어놨잖아, 그쵸? 지금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의 제기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뭐야? 21년 9급이잖아, 그쵸? 21년 9급은 아직 2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계학 개론이 필수 과목이 아닐 때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학 개론을 선택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를 보신 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 찾는, 그러니까 정답, 확실한 정답은 있습니다. 그쵸? 확실한 정답은 1번이야. 그쵸? 근데 2번이랑 4번도 정답일 수가 있어.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하면은. 그쵸? 너무 확실한 정답이 1번이기 때문에 다들 답을 또 1번으로 찍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신 분이 없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답이 1번으로 표시돼 있지만 제가 다시 풀고 열심히 이거를 막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1번, 2번, 4번 셋 다 정답이다. 그렇죠.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한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자료 일단 50개가 있어. 50개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했대. 그래, 그쵸? 그래서 X1부터 시작해갖고 요거는 번째란 소리야. X 50번째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럴 때 제20 백분위 수는 X20이니. 그쵸? 이거는 문제가 있어. 자, 왜냐면은 자료가 50개 있잖아. 그쵸? 백분위 수를 구하려면은 자료를 몇 개로 쪼개야 돼? 100등분해야 되잖아. 그쵸? 50개니까 자료가 1 오기 전에 벌써 이미 한 번 뭐 여기 엑셀부터 시작해서 물론 쪼개고 이렇게 쪼갤 거 아니야. 그쵸? 그럼 X1이랑 X2 사이에서 얘네가 한 번씩 이렇게 딱딱 쪼개지는 게 아니라 50개를 100등분 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한 번 쪼개지고 그다음 요렇게 나오는 거라고. 되시죠? X1부터 출발해 갖고 이제 100등분 할 건데 자료가 몇 개다 보니까 50개다 보니까 쪼개고 뭐 요런 식으로. 그쵸? 두 번씩 쪼개야 된다고. 사이사이마다. 되죠? 요렇게 쪼개 가야 된다고. 100등분을. 그쵸? 그래야지 X50까지 와서 100등분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해 갖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냐? 얘가 이미 벌써 제2 백분위수야. 그다음 얘가 제3, 그다음 얘가 뭐냐? 제4 백분위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료가 50개인데 이 50번째가 제100 백분위수가 되려면은 그쵸? 제일 끝이니까 제100 백분위수가 되려면은 하나당 두 개씩 먹고 있어야 돼. 그죠? 두 칸씩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50번째까지 왔을 때 100칸까지 올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20 백분위수는 제20 백분위수는 누가 돼야 돼? 누가 돼야 되냐면 X10이 돼야 됩니다. 그쵸? 1부터 2 백분위수, 2가 400분위수, 3이 600분위수. 그쵸? 이렇게 계속 두 칸씩 갈 거니까 제20 백분위수는 X10 10번째 값이 제20 백분위수가 될 거라고. 되시죠? 근데 문제 뭐야? X20이 제20 백분위수냐? 요렇게 있잖아. 그쵸? 20은 뭐야? 제40 백분위수야죠. 그쵸? 다시 요 비례 관계가 이해가 되셔야 돼. X50이 제100 백분위수가 돼야 되니까 요 50이 100이 돼야 되니까 그쵸? 얘네들이 1대 2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X20은 1대 2를 하면은 제40 백분위수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X20이 자료를 50개인데 자료 50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제20 백분위수가 X20일 수는 절대 없죠. 그쵸? 백분위수를 뭐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쵸? 지금 설명드린 방법은 정말 쉬운 방법이고 백분위수의 또 정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구하더라도 X20은 자료 50개에서 X20이면 벌써 40% 되는 값이잖아. 그쵸? 얘가 20% 되는 값, 제20 백분위수일 수는 절대 없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절대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1번 정답 고르고 넘어가면은 이제 요 뒤는 볼 필요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안 됐다고.
그쵸.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2 번, 3 번, 4 번을 들여다보면은 쪼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우선 3 번부터 갈게요. 중앙값 미디안은 이 두 값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냐? 맞죠. 자료가 지금 몇 개야? 자료가 50개잖아. 그쵸? 그럼 무슨 개? 짝수개니까 50개가 이렇게 쫙 있을 때 반절 나눴을 때 짝수개면은 그 앞에 오는 값, 그 뒤에 오는 값에 얘네 둘의 뭐라고? 평균이라고. 되시죠? 자료가 50개니까 25개, 25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오는 값이 x 25고 그다음 오는 값은 x 26이니까 그쵸?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요 평균이 바로 뭐야? 중앙값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3번은 절대 정답이 아니야.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되시죠? 1번은 무조건 정답인 놈, 3번은 절대 정답이 아닌 놈. 됐죠? 근데 2 번, 3 번은 이제 뭐야? 얘네가 애매모호한 놈입니다. 그쵸?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살짝 애매모호한 거야. 그쵸? 근데 요런 경우에는 일단 시험장에서는 뭘 골라야 돼? 당연히 1 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확실히 정답인 놈을 골라야죠. 그쵸? 모호한 놈을 고르면 안 돼. 확실히 정답인 놈을 고르고 내가 혹시나 실수해서 요거 2 번으로 찍어서 틀렸다. 그쵸? 그럼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의 제기를 해 보는 거죠, 시험 끝나고 나서. 그쵸? 그러면은 이제 받아들여질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얘네가 왜 애매모호하냐? 를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음 장을 제가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2번 보기 기억하셔야 돼. 제 3, 4분위수는 x38이니. 그쵸? 4분위수 범위라고 있어. 그쵸? 4분위수 범위 어차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4분위수 범위는 뭐냐?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까지의 이 거리를 4분위수 범위라 그래. 그쵸? 요렇게 4등분해서 자료를 되시죠? 그럼 여기에 1, 4분위수 여기에 뭐해? 3, 4분위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길이를 뭐해? 4분위수 범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QR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걸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3, 4분위수에서 뭐 해야 돼? 1, 4분위수를 뺀 값이 4분위수 범위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3, 4분위수가 x38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 x38은 뭐야? 요거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면은 4번도 웬만하면 당연히 정답이야. 그쵸? x13이 맞다고 치면은. 되죠? 근데 2번이 정답이 아니야. 애매모호해. 그럼 4번도 뭐해? 지금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2번을 살펴볼 겁니다. 자, 자료가 50개가 있어. 50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했어. 두두두둑 해서 50개를. 되시죠? 자, 요 경우일 때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구해야 돼. 그렇죠? 4분위수를 구해야 돼. 범위를 구하기 전에 일단 먼저 4분위수부터 구해야 돼.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1, 4분위수를 예를 들어 구한다 생각해 봅시다. 자, 1, 4분위수를 구하는 원리는 요겁니다. 자료 개수 더하기 1 한 값 있잖아. 그쵸? 여기에 0.5를 하면 중앙값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뭐해? 0.25를 하면은 1, 4분위수가 나오는 거야. 되시죠? 요거 번째 수가 1, 4분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해 보면은 자료에서 지금 몇 개야? 50개니까 51 곱하기 0.25를 하면은 12.75가 나옵니다. 그쵸? 12. 뭐라고? 75가 나온다고. 자, 우리는 이 경우에서 분위수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통계학적으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되고 요렇게 구해도 돼. 대신에 물론 연속형일 때는 어차피 연속형은 값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 그쵸? 그래서 앞에서부터 쭈쭈쭈쭈 세 갖고 앞에서부터 막 얘네가 차지하는 비율을 쭈쭈쭉 세 갖고 딱 25%가 되는 값, 요 값을 1, 4분위수로 한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연속형일 때는 논란이 없습니다. 근데 이산형일 때는 값이 뭐해? 떨어져 있잖아. 값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그럴 때 12.75번째 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쵸? 12.75번째 수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는 방법이 이산형일 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자, 요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를 그냥 버림하는 거야. 12.75를. 여기 소수점을 버림하는 거야. 이산형은 떨어져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0.75번째라는 건 없다는 거야.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로 뭐에 12번째 수를 1사분위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12가 1사분위수일 수 있습니다. 요 방법에서는.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거를 반올림하는 거야. 소수점 부분은 그냥 반올림하자. 그럼 12.75 반올림하면 뭐가 돼? 13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13번째 수. 13번째 수 x13을 그쵸? x13을 제1사분위수로 하자. 그쵸?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방금 구한 게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x13이 여기 나오는 거죠. 1사분위수가. 되시죠?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자. 그쵸? 그렇기 때문에 x 12번째 수가 있고 x 13번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구해 보면은 자 거기에 0.75번째니까 요거를 4등분 한 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0.75니까 잠깐만 하나 둘 4등분이 안 됐네요. 이렇게 4등분을 한 다음에 0.75니까 여기가 0.25, 0.5 여기가 0.75다 생각해서 여기 비율이 되는 수. 그쵸? 정확히 x 12.75번째가 되는 수를 제일 4분위수로 하자. 그쵸? 요런 식으로 해서 4분위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통계학 뭐 어디 학회 무슨 협회 전 세계 통계학 협회에서 뭐로 하자고 딱 정해 놓은 게 없어. 분위수에 대해서. 되죠? 뭐 이걸로 하든 요걸로 하든 요걸로 하든 그쵸? 어차피 3, 4분위수 구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만 해 준다면은 분위수 구할 때만 똑같은 방법의 논리를 적용해 준다면은 뭐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뭐 크게 틀린 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된다. 그쵸?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요 두 번째 방법만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6번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다. 그쵸. 만약에 나는 첫 번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이 로만 내가 분위수 구하는 걸 외워왔어. 지금까지. 그쵸. 그러면은 요 값도 요 2 번도 요 4 번도 틀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되죠. 근데 논란이 있는데 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 1번 통계학 개론이 필수가 아니어서 아무도 뭐였더라 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의 제기 안 했다. 그다음에 방금 풀어보셨듯이 보기 1 번이 뭐해? 너무 명확히 오답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번이 틀렸다고 말 못해. 그쵸. 1 번이 너무 명확히 오답이기 때문에 1번 보기가 너무 틀렸잖아. 20 백분위수는 절대 X20은 안 된다고. 그쵸. 자료가 50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1 번이 너무 명확히 틀렸기 때문에 1 번이 명확히 틀렸는데 다른 거 왜 찍어? 그쵸. 이러기 때문에 뭐 이의 제기를 안 할 거라고. 그쵸. 안 했을 거라고. 21 년도에. 되시죠? 근데 문제 뭐야? 2 번이랑 4 번에도 약간 오류가 있다. 그쵸. 제 3, 4분위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료가 50개 있어. 그래서 51 나누기 4분의 3을 곱해. 다시 51 곱하기 0.75를 해. 그럼 38.25가 나옵니다. 되시죠? 그러면 요 분위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첫 번째 x 38이 그쵸? 38이 제 3, 4분위수일 수 있죠. 그쵸? 버림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음 2번 반올림하는 방법에 의해서 x 38이 3, 4분위수일 수도 있죠. 그쵸? 다음 3번 뭐가 문제냐? 요 .25도 생각해서 x 38과 x 39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0.25 4분의 1 되는 수를 요 사이를 내등분으로 쪼갠 다음에 딱 4분의 1 번째 오는 그 값을 그거를 3, 4분위수로 해도 된다. 되시죠? 그래서 4분위수에 대해서 뭐 각종 뭐 다른 분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수를 그쵸?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부터 여기부터는 별 그냥 뭐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시험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뭐 예시를 들어보면 통계학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통계하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서 이제 분위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분위수를 구할지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또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 분위수를 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 이론 중에서 한 가지 요걸 선택해서 분위수를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되시죠? 그 소리는 뭐야? 분위수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다. 그쵸?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요 문제는 다른 게 정답일 수도 있다. 걔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개면은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그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말입니까? 자, 요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1번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 앞으로 출제 안 될 거다. 왜? 이제는 뭐니까? 필수 과목이니까 문제 더 꼼꼼히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문제 절대 출제 안 할 겁니다. 그럼 뭐해? 옛날에 선택을 안 하니까 별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었죠. 그쵸? 근데 이제는 이런 논란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이제 통계직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들이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무조건 깔끔한 문제들만 나올 겁니다. 그쵸? 명확한 통계적으로 어떤 논란이 없는 어떤 무슨 뭐 다른 의견이 없는 그런 애들만 문제로 나올 거야. 되시죠? 다음 두 번째, 혹시나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온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정답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쵸? x1부터 막 100 까지 있어요. x100. 되시죠? 그럼 요런 하나가 다 뭐야? 그냥 백분위수야 그때는. 그쵸? 그러니까 30 백분위수를 구해봐라. 그럼 x30 이야. 100 개니까 자료가. 그쵸?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구해도 딱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이게 정답인 애들만 분위수 문제로 나올 거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위수를 구하는 한 가지 방법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그걸로 풀 수 있는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분위수 문제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분위수 쉽게 구하는 법, 분위수 구하는 법. 특히 무슨 분위수? 4분위수 구하는 법. 저는 이렇게 구한다고. 자료를 반 쪼개고 거기에서 뭘 찾아? 중앙값을 찾는다. 그쵸? 이게 50%니까 거기에 또 중앙은 25%일 거 아니야. 그쵸? 요런 식으로 찾는다. 저는 4분위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으로 분위수를 배웠다. 그럼 그 방법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6번 문제의 논란과 오류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해 줬는데 결론 뭐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되는 문제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나온다면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그쵸?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문제. 걔가 나올 거다.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중앙값, 분위수, 최빈값의 정의랑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요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요 논란 있는 문제는 지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